보습제 안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근데 화장품 성분을 다 일일이 내가 막 봐야 되나? 그건 솔직히 누가 그럽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원장님이 제품을 추천해 주시는 건 있나요? 다른 것도 뭐 좋은 건 많을 거예요. 대신에 이건 진짜 좋았다 이랬던 게 있었어요. 홍조 가려움 불금증이 있는 분들이 이 로션을 받으러 병원까지 왔었는데요. 그때 민감성 피부 타입 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원장님은 근데 로션 못 쓰세요? 왜요? 아니 로션 살 때 됐는데 좀 추천 좀 받고 싶어가지고. PD님은 제가 로션에 대해 다 알 것 같으신가요? 아니 뭐 피부과 주변 네. 보시니까 네네.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말씀한다고 피부에 대해 다 아시겠구나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로션이요? 저도 병원 밖에 나가면 평범한 똑같은 30대 남자라서 남들이 추천해준 거 쓸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어머니가 추천해준 거, 누나가 추천해준 거, 여자친구가 추천해준 거 쓸 때가 많았죠. 아니 그러면 추천을 못 해주신다고요? 저도 제가 써본 거 외에는 안 써봤는데 이것 써라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도리에 맞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사실 지인들이나 구독자분들이 피부과 의사니까 뭐 원장님 이거 화장품 좋아요 하면은 저는 한번 써보세요 하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나도 안 써봐서 몰라. 의사건 10만 유튜버건 다른 분들이 다 뭐라 이야기를 해줘도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잡는 겁니다. 뭐든 본인이 해보고 써봐야 안다고 생각해서 로션 보습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써보기 전에는 워낙 많은 검색 과정을 거치고 탐색을 하지만 결론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결국 써봐야 압니다. 네,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그냥 발라보세요. 그래서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거 계속 쓰면 됩니다. 근데 일단 그냥 발라보는 걸 뭘로 하느냐? 이때 이제 지인이나 전문가의 말을 참고하면 되는 거죠. 원장님 혹시 예. T인가요? F분들은 그냥 예. 추천해 주셨을 것 같은데 설명이 너무 자세하시네요. MBTI요? 네. 어허, 저 F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라서 할 말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게 일반론적인 기준이랑 제 경험에서 비롯된 기준이지 이게 본인한테는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죠. 이거는 뭐 참고하시고 정답으로 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션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가봅시다. 네. 근데 네. 로션이나 보습제는 항상 발라야 되는 거는 맞죠? 이거는 확실합니다. 세안 직후 보습은 꼭 필요해요. 세안이라는 게 얼굴을 청결하게 씻어내는 거지 물기 얻는다고 수분을 얼굴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뺏어갑니다. 동물들은 세수 안 해서 보습제 같은 거 바를 필요는 없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 얼굴을 깨끗이 하려고 세안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보습을 따로 해주는 게 좋죠. 고양이는 하던데요. 그거는 얼굴을 인간처럼 씻는다기보다 털을 고르는 행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세안 후에 보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피부 장벽에 미세하게 갈라진 틈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 사막처럼 쩍쩍 갈라져서 피부 안쪽이 상처 입듯 노출되죠. 이러면 미세한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만성화되면은 붉고 건조하고 가렵고 색소 침착도 생겨서 보습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피지 분비량이 적어서 더 잘해줘야 되고요. 젊다고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경 써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로션 같은 보습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나요? 본인 피부 상태에 맞춰서 바르면 됩니다. 사실 뭘 해도 좋은 분들은 뭘 발라도 되는데요. 다음 세 가지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서 선택을 하면 피부에 좋을 것 같아요. 지성, 건성, 민감성입니다. 첫 번째 지성. 기름기가 좀 많이 끼는 사람들은 꾸덕꾸덕하지 않은 가벼운 크림을 선택하면 좋고요. 두 번째로 건성. 건조하고 좀 잘 갈라지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꾸덕꾸덕한 로션 같은 게 좋고 세 번째로 민감성. 여드름이 많거나 홍조나 붉음, 피부염이 좀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민감성을 위한 보습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원래 보습제 안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방부제, 보존제, 향료 등이 첨가되어서 일반인들은 별 상관없어도 예민한 분들한테는 살짝 자극이 될 수가 있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민감성을 위한 보습제들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어 있죠. 근데 이 성분들이 뭔지 알고 화장품 성분을 다 일일이 내가 막 봐야 되나? 그건 솔직히 누가 그럽니까? 도움 안 되는 성분들,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웬만한 분들이 아니고서야 다 딸딸 외우고 다니진 않을 것 같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피부과나 병원에서만 판매하는 처방 화장품이 있어요. MD 로션 같은 것들인데 이따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성, 건성, 민감성에 맞춰서 바르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나는 뭐 평소에 괜찮다 하면 그냥 아무거나 바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고르는 기준은 이렇고 네네. 원장님이 제품을 추천해 주시는 건 있나요? 제가
추천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진짜 써본 것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하나 사서 괜찮으면 몇 년이고 그것만 꾸준히 쓰다가 우연히 다른 걸 접해서 또 괜찮으면 또 그걸 몇 년 쓰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써본 로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성도 아니고 건성도 아니어서 사실 로션 고르는데 큰 장애 요소는 없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마침 제가 오늘 집에서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입니다. 제가 한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계속 썼어요. 이게 크림 말고 로션 타입도 있는데 꾸덕꾸덕한 감에서 저는 크림이 좋아서 크림을 썼습니다. 뭐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건조함도 없고 그냥 크림 기능하는 적절한 가격의 보습제구나 싶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들고 있진 않은데 닥터지 레드 머시기 클리어 크림? 이건 한 3개월 전에 처음 만났어요. 친구 집에 있던 거 단지형으로 된 거 손으로 떠서 썼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뭐 불편한 것도 없고 건조함도 없고 뭔가 발랐는데 그 이상 신경 쓸 게 없는 게 기초로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옵세한 피부과 원장이라서 광고 하나하나 다 보고 성분 하나하나 다 보고 따져서 이게 최고야 이래서 산 건 아니고요. 둘 다 친구들이 썼던 거라 써보고 좋아서 제가 쓰게 된 거지 다른 것도 뭐 좋은 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만 참고하시고 잘 맞는 거 쓰고 계신 분들은 계속 쓰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건 진짜 좋았다 이랬던 게 있었어요. 세 번째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MD. 이거는 병의원에서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작년 겨울쯤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원장으로 일하던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홍조 가려움 불금증이 있는 분들이 이 로션을 받으러 병원까지 왔었는데요.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민감성 피부 타입 분들이 한테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사실 병원 오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로션 같은 거 그냥 뭐 요새 인터넷이나 집 근처 올리브영에서 사면 되는데 병원까지 와서 샀다는 건 그만큼 좋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민감성인 피부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션을 다 추천해 주셨는데 네. 혹시 로션은 어떻게 발라야 돼요? 아니 뭐 로션도 제대로 못 바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좀 전문가분은 어떻게 바르는지 궁금한 거죠. 뭐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빡빡 말고 적당히 덜어서 도포해서 하면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적당히 짜면 되거든요. 적당하다는 게 참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손가락 마디 정도 짜가지고 이렇게 막 바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원칙상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짠 게 거의 손에 묻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짜서 요거를 연지곤지 조금 덜어 바릅니다. 그 다음에 발라주는 기라. 그냥 뭐 특별할 건 없고 얼굴에 한 겹 펴 발라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주름도 중요하니까 목에도 발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얼굴에 얇게 한 겹 발라준다, 남지 않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르는 거에서는 네네. 특별한 그건 없고 그냥 잘 펴 바른다, 피부에 먼저 올려놓고 바른다 이 정도로만.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다들 하시는 것처럼 세안 후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보통 아침 저녁 세안하시니까 2번 하시면 되겠죠. 세안을 혹시나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때마다 세안 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사실 보습제가 지금 저는 크림을 썼지만 스킨, 에센스, 밤, 로션, 수분 크림 등 뭐 다양한데 저는 이전에 세수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습 목적 화장품이라면 그냥 하나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에요. 막 미스트 뿌리고 토너, 에센스, 크림, 로션 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미 보습 성분은 충분히 발려있는데 얼굴에 좋다고 할 수 없는 방부제나 향료들을 더 얹게 되는 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성이면은 덜 꾸덕한 거, 건성이면은 더 꾸덕한 거, 민감성이면 민감성 전용, 요것만 기억해서 하나 정도면 충분한 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기초 보습제 하나, 여력이 되시면은 바세린 해주시고 그 다음 선크림 이러면 끝이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요, 우리가 세안 직후부터 사실 얼굴 건조가 일어나니까 세안하고 나서 빠르게 발라줄수록 좋긴 합니다. 세수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를 때 너무 문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자극 주지 말고 얼굴에 한 겹 펴바른다 이런 느낌. 그리고 세안 후가 말고 일상 중에도 얼굴이 건조하거나 당기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이때는 화장한 상태니까 건조하다고 해서 보습제를 덧바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사실 보습제의 역할은 제 생각에 세안 직후 건조함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일상적인 피부의 보습은 바르는 게 아니라 마시는 물이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발라봐야 흡수된 수분에 비해 우리가 몸으로 마셔서 얼굴 흡수된 물이 얼굴 피부로 가는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삼다수 함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보습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만큼 물 많이 드셔주세요. 얼마나 마시냐? 하루에 삼다수 1.5리터
통부터 한 통을 맥스 정도로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쓰면 안 되는 로션 같은 것도 있나요? 쓰면 안 되는 거 글쎄요. 로션 만드신 분들도 다 먹고 살라고 열심히 연구하고 벤치마케팅해서 세상에 출시한 건데 이거는 쓰면 안 되는 로션입니다는 세상에 없겠죠? 본인한테 좀 더 잘 맞고 정이 가는 로션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성, 건성, 민감성의 기준이 아니라면은 특별히 피해야 할 로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비싼 로션은 저는 굳이 싶은 입장입니다. 기초 화장품이 가격이 비싸면 비싼 만큼 효과도 더 기능도 더 좋게 취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치면은 백화점 1층에서만 화장품 사시는 분들은 다 피부 미인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영 정도에 있는 기초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건 브랜드 값이나 우리 본인 만족을 위해 비싼 거지 그 비싸다고 피부에 좋았겠으면 부자 사모님들만 다 피부 좋겠죠. 요약하자면은 쓰면 안 되는 로션은 크게 없다. 대신에 너무 비싼 건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습에 대해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지성, 건성, 민감성 피부 타입에 좀 맞춰 바르면 좋다. 그래서 보습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이것저것 다 살 필요 없이 잘 맞는 거 하나 발견하면 그것을 꾸준히 써주면 좋다. 비싼 화장품 사지 말고 물이나 많이 마셔라. 제가 추천했던 화장품은 제가 좋았던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